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출신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철입니다. 네, 오늘은 사정상 조금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 대신 장이 아주 좋았죠. 아, 뜨겁습니다. 네. 의심의 과정에서 올라간다.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했는데, 이거는 이젠 뜨겁네요. 슬슬. 네. 와, 달아오르기 시작했어. 12월 말 생각하면 네. 12월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이. 막판에 엄청 빠졌죠.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 초까지 네. 막 주구장창 오르고 있는데 네. 와, 따라가기 정말 무서운 속도인 것 같아요. 아, 특별히 코스닥은 상승폭이 커서 코스닥 아웃퍼폼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 딱 2차 전지가 몽땅 포트폴리오에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코스닥 아웃퍼폼 하려면 네. 이 진짜 2차 전지 몰빵 아니면 네.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금. 네. 코스닥에서도 예전에 그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 등극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위였는데 1위 회사를 시총을 이렇게 딱 넘긴 거잖아요. 예. 지금은 1위와 2위의 시총 차이가 2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21조 원이더라고요. 에코프로 BM 시총이. 이제 그 그룹을 합치면 이제 기아차를 거의 이제 초월하는 정도 수준이죠. 네,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예, 오늘 코스피 1.2%, 코스닥 1.7%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거 오늘 에코프로 BM 코스닥 1등 주가 무려 19% 급등했기 때문이죠. 이게 스키주 공매도 스키주 같은 느낌 드는데. 그렇죠. 공매도 잔액도 좀 많이 있는데 네. 뭐 스키즈 영향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다 안 나왔었나 봐. 그때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때도 공매도 스키주 같았는데 아직도 공매도 스키주가. 네, 뭐 호재가 계속 터지면서 막 네. 상승이 이어가니까 뭐 스키즈가 쭉쭉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수급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뭐 아주 많이 급등했던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미차전지, LNF, 에코프로, 뭐 첨보 이런 것들도 다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한 게 조금 좀 근데 특이했습니다. 개인이 산 거야? 개인만 오늘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네, 기관도 팔고 오늘만 보면요. 네. 에코프로 BM이 외국인이 오늘 1,000억 팔았고 기관이 8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해성 DS, 대덕전자, 사막 콘덴서, 삼성 SDI,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이노텍,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오늘 뜨거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여러 개의 종목으로 나눠서 조금씩 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르는 놈들은 막 4%, 5%씩 네. 올라버리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뭐 각종 지표나 뉴스나 안 좋은 거 투성인데 그러니까 재고도 늘었는데. 네. 예. 뭐 어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선반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희 쪽집게 얼굴이 싱글벙글했겠네요. 오늘요? 네. 그냥 그렇던 것 같은데. 본인 것만 안 올랐나 보다. 네, 코리아 그것만. 뭐 오르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이 정도로 뜨겁진 않아서 요즘에 하여튼 안타깝네. 이 에코프로 BM 보고 있으면은 에코프로 BM 없는 사람들은 뭘 네. 갖고 있든 다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소외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 자기 길을 정주행하면 됩니다. 마라톤하고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 3시간에 완주하시는 분은 3시간 그 페이스대로 달려야지 2시간 반 뛰겠다고 갑자기 하다 보면 완주 못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 페이스대로 달릴 거면 끝까지 자기 페이스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중간에 따라가다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두 번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SBS가 오늘 4.7%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4%씩 올랐습니다. 네, 오늘 성장주들도 좀 상승세를 많이 이어갔습니다. NC, 하이브, 크래프톤도 2%대 상승을 했고요. 네. 제조업이 3위, 4위가 비금속 광물,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이 2.4% 상승을 했고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의료 정밀 섹터입니다. 1.7% 하락을 했는데요. 덴티움이 2.5% 하락했습니다. 의료기기 섹터가 최근에 한 1, 2월 달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D바이오 센서는 워낙 최근까지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또 2%대 추가 하락을 했고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철강 섹터가 오늘 2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락했죠. 했습니다. 예. 현대제철이 무려 6%나 급락을 했습니다. 동국제강도 5%대 하락했고요. 뭐 세아베스틸지주, 대한제강, 휴스틸, 세아특수강 대부분 철강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뭐 전인대가 기대를 좀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성장률을 5.0%로 거의 하단으로 설정을 하는 바람에 일단 오전장에 중국 시장도 하락을 했다가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 한국에서 철강주에 특별히 더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철강주랑 뭐 화학 섹터도 좀
기대감 네.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다가 오늘은 좀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소식인데요. 삼성 SDI가 GM과 5조 원 규모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2월 달에 중국의 판매 대수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32% 늘었더라고요. 이것도 네. 테슬라 주가도 상승을 했고 오늘 2차전지 섹터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네. 삼성 SDI는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 한번 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합작 공장인데 최대 연 50GWh, 한 50만 대 정도 전기차를 만들 분량입니다. 네. 8월 달에 MOU 맺을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공시 상황이 자꾸 뉴스로 먼저 나옵니다. 네. 네, GM 입장에서는 이제 LG 엔솔하고 이미 합작 공장을 한 미국에서 3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네 번째도 원래 LG 엔솔이랑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뭐 LG 엔솔의 투자 여력 탓에 삼성 SDI하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네. SDI는 26년도부터 납품할 예정입니다. 네, 북미 쪽으로 공급 여력이 확대가 됐으니 삼성 SDI 벤더사인 특히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급등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이게, 지난 주말에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가기 전에 이제 카페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도 먹을 수가 없어. 정수기가 전기로 돌아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노트북은 그 건전지가 있으니까 그걸 되는데 건전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야 이렇게까지 전기가 나가면 어떡해. 근데 두꺼비지 배전반도 하나도 움직인 게 없어요. 그냥 전기가 나가버린 거야. 외부의 어떤 거에 의해서. 이거 한국전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에 고장 신고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전력 총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8만 뭐 3천 메가와트 뭐 이렇게 나와요. 8만 블라블라 메가와트 나와요. 그다음 사용량은 5만 얼마 메가와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력분은 토요일 날 오전이었으니까 3만 블라블라 메가와트 나왔어요.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기가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얼마인데요? 8만 메가와트면 기가로 바꾸면 800 몇십 기가 아닌가요? 맞죠? 네. 제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나누기 1000 해야 되니까. 나누기 1000 하면 되니까. 네. 80 맞죠? 아닌가요? 잠깐만 이거 또 산수 문제 하면 한국전력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800기가면 그러면 한국에서 전부 쓰고 있는 게 1000기가와트라는 거예요. 그쵸? 나 거기에 너무 쇼크 먹었어. 근데 지금 공장 하나가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50기가와트. 그리고 기존에 한 거는 몇 기가? 기존에 한 100기가. 엘젠소라고 했던 게 한 150기가. 150기가. 네. 지금 GM 하나만 200기가야. 근데 그러네요. 자동차 회사 하나당 200기가야. 100기가, 200기가, 300기가 막 이래. 그쵸? 이거 나중에 전기 어떻게 감당하지? 그 토요일 날 그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집 전기 나가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제 전기 없으면 못 살겠네요. 아니 전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중국하고 미국은 달라요. 그 네바다 사막하고 저 고비 사막에다가 태양광 쫙 깔으면 됩니다. 별 그 이견도 없어요. 한국은 그런 사막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에다가 지나 봐요. 아니 근데 한국도 전기차 전환율이 30%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걸 너무 일찍 알아갖고 한국전력 샀다. 재작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들어. 너무 일찍 알아서. 네. 근데 이거 향후에 이게 이거 좀 발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오늘 점점 오르더니 6.8%나 급등을 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휴대폰 벤더들이 한창 조용하다가 요즘엔 또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갤럭시 23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23이 근데 뭐 잘 팔려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전작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3월 달엔 MLCC 같은 이 휴대폰 부품 업종이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아마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휴대폰 산업이 회복된다라기보다는 갤럭시 S23의 좀 양호한 판매량 그리고 중국의 기저효과 기대감 때문에 부품 업종이 이제 저점 통과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는 생산이 한 1개월 정도 앞당겨진대요. 그래서 부품 업체 가동률이 좀 상승할 걸로 기대가
기대가 되고 우선 MLCC부터 여러 부품 중에 MLCC가 3월에 저점을 통과하면서 가동률이 상승을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랑 OIS 업체들도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MLCC, 삼성 전기 4% 상승을 했고요. 사막 콘덴서 급등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7%나 급등했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 중국에서 판매량이 늘어야지. 중국에서요? 아직 확인 들려. 난 늘어날 것 같아. 왜냐하면 3년 두 자릿수로 떨어졌으니 활동성 되니까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 하나도 잡힌 건 없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저점 통과할 것 같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에도 좀 많이 선반영을 좀 하고 있잖아요. 휴대폰은 너무 시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사실 MLCC는 그 휴대폰 엄청나게 지금 제일 많이 쓰인 거긴 하지만 자동차에도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기 제품으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여기 지금 보니까 공급 능력이 91,972네요. 지금 보니까 토요일보다 더 많아졌어. 거의 10만이고 91,000. 현재 부하는 69,000이에요. 그럼 이거 100기가야 진짜? 1000으로 나누면? 91,000인데? 91,000 단위가 뭐예요? 91,000 메가와트요. 메가와트예요. 메가와트. 그러네요. 그럼 100기가밖에 안 된다고? 진실이야? 이거 좀 다르겠지. 누가 여기 한국전력 그 고객 계시면 아니 저기 우리 시청자분 계시면 이거 답 좀 해주세요. 저기 공장 100기가 짓는 거하고 지금 공급 능력 92,000메가와트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네. 그리고 중국 전인대가 끝났는데 하나증권에서 이 5일에 안 끝났어. 시작됐어. 시작됐는데 네. 네, 일단 개막일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여기 좀 기대 이하였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목표 성장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5% 전후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거시경제 목표치 역시 기대를 좀 미충족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특히 없어서 이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한 기조 그대로 좀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은 심플했고 재정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좀 적었다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통화 정책 표현도 좀 중립적이었는데 추가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보다는 현행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정밀한 대응을 하겠다고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철강이랑 화학 섹터가 그동안에 요 중국에서 좀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했던 게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조금 기대감이 좀 빠져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아까 철강주는 말씀드렸고 뭐 대한유와 효성화학, 효성TNC,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국도화학 다 2에서 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이 가처분 신청 인용 뉴스가 나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0.7% 정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좀 제가 기존에 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카카오가 이거 가처분 신청 관련돼서 생각을 분명히 대비를 철저히 하고 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추가적으로 뭐 장내 매수 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조항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마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라고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9% 취득하기로 했던 요 발행건은 이제 취소가 됐고요. 하이브 측 우호 지분은 뭐 다 합해가지고 20% 내외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매수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합해서 19점 몇 %이니까 네, 20% 정도 내외가 확보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붙을까 안 붙을까? 그거에 대한 지금 의견이 많은데 오늘 이제 카카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 매수 참여를 할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할지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양쪽이 다 열려 있죠. 근데 주가는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포기하면 주가는 훅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포기하면은 뭐 떨어지죠. 훅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카카오가 포기를 쉽게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제 기타 법인의 순매수였는데 2월 16일 날 일단 단일 계좌에서 65만 주 매수가 됐었죠. 이것도 8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2월 28일에도 기타 법인 단일 계좌에서 66만 주, 16일하고 비슷한 규모 정도로 조금 더 많은 규모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합산해서 5.5% 지분이에요. 아마 카카오 요거 계좌는 아니고 뭐 우호 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득한 이상 요거를 뭐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또 좀 지분 경쟁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게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도 이 하이브가 완전히 이겼다고 판단을 하진 않았는지
또 공격을 또 하고 있어요. 이 하이브가 SM 지분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한테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이 뭐 루머 같은 걸 들었나 봐요. SM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6개월간 10명 이상에게 권유를 해서 장외 거래로 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매수만 해야 됩니다. 근데 하이브가 이미 공개 매수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 공개 매수 했다는 거는 10인 이상한테 일단 권유를 했다라고 네. 보이니까 이제 6개월 동안은 공개 매수 외에는 못한다. 예, 공개 매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뒤로 받을 수는 없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블록딜 권유를 했다면 요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 사람들이 공개 매수에 응한 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공개 매수 근데 응하지 않았죠.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는 카카오가 작전을 잘못 썼어. 처음에 9% 했으면 우리는 전략 투자예요. 지분 관계 없어요. 그래서 발뺌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부터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경영권 관심 있습니다 하고 치고 들어가던가. 그렇게 했었죠. 딱히 경영권 욕심낸다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는 안 했지만 막 하는 것처럼 막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죠. 새로 네, 뭐 계약서에서 앞으로 또 전환사채에 발행되면 무조건 카카오가 우선권을 갖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참 궁금하네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20%면 이기 힘들겠는데? 이미 20% 하이브가 확보했으니까 20%면 보통이 아닌데 금액 거의 시총도 3조잖아요. 네. 저건 이게 시총이 낮으면 뭐 어떻게든지 되겠는데. 근데 네. 만약에 진짜 만약이지만 뭐 1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카카오가 선언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뭐 한 방에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공매에서 응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응해야죠. 주가가 또 그만큼 또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랠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더비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지?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기는 사람 중 승자의 저주 당하겠는데. 끝도 없죠. 네, 레이스 하이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레이스 해가지고 먹어봐야 그거 해결하려면 몇 년 이상 영업권 상각 처리해야 되고 상처가 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오히려 다른 엔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죠. 덩달아. 네. 상대적으로 싸 보이죠. SM도 옛날에는 뭐 한 2조도 안 됐는데 네. 지금 엄청 올라와가지고 다른 게 더 싸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옛날에 똑같네. 옛날 2020년 6월에 저기 어디야 미국 테슬라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는데 좀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그러면 테슬라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못 사겠어요 이랬는데 또 바보 됐네. 전문 바보 여기 주식시장 연구 여기 있어 뭐 이런. 야. 성장성 분명히 좋아 보였거든.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근데 이게 옛날 그 가치 투자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약점이 있어요. 성장 산업에 대해서 참 거기서 가격 계산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근데 또 올해 잘 하고 계시잖아요. 운이 좋을 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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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주 펀드가 좀 이제 시각을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액티브 펀드들 중에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가치주 펀드가 거의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6개 정도를 가치주 펀드가 차지했는데요. 1위 KB 밸류 포커스가 10.17%, 2위 KB 연금 가치주 10.15%,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 투게더 10%, KB 중소형주 포커스 9.7%. 와, 이게 최근 3개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해서 3월 초까지 네, 기준인데 잘했네. 그 사이에 코스피가 뭐 거의 제자리예요. 제자리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9% 정도. 에? 12월이니까. 12월 초에는 그때는 좀 높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10% 수익 낸 거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세부 내역들을 보니까 주주 행동이 사실 큰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네. 1위 펀드들 구성 종목 중에서 골프존, 오스템 임플란트, SBS 등이 좀 수익률을 좀 많이 견인을 한 것 같네요. 이거 다 운빨이네. 운빨이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올릴 줄 어떻게 알았어? 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운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개선의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네.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있었겠죠. 이게 또 뭐 작년에 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도 오래 기다렸겠죠. 그렇지.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좀 펀드 잘하는 게 나와야죠. 네. 가지적 펀드가 좀 살아나. 네, 액티브 펀드도 좀 살아나야 돼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오늘 저녁에는 연합인포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